하루도 물도 없이 채소가 자란다고요? 파키스탄 전역이 말라붙던 그 순간 딱 하나 살아남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엔 한국에서 온 회색 컨테이너 하나. 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 실시간 감동에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건 꿈이 아니겠죠? 그날 새벽, 저는 믿기지 않는 풍경 앞에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으며 땀 흘려 가꿨던 그 논밭이 하룻밤 사이에 염전처럼 변해버린 것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키스탄 남부 신드주 타타 마을에 살고 있는 하냐라고 합니다. 25살이고 하이데라바드 농업대학교를 졸업한 지 2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부모님과 여동생,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사는 저희 가족은 대대로 벼와 채소를 재배하며 살아왔습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삶이 불편하거나 낡은 것이라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도시로 나가 취직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마을로 돌아와 아버지의 농사를 함께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논밭의 변화를 기록하고 효율적인 급수 시스템을 설계하며 전통적인 방법의 과학을 접목하는 일을 꿈꾸고 있었거든요. 그게 제가 배운 농업학의 방향이라고 믿었고 그 길이 마을을 더 좋게 바꿀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은 그날 새벽 한순간에 무너져버렸습니다. 하니아야, 이리 좀 나와봐라. 큰일 났다. 아버지의 급한 외침에 잠결에 뛰쳐나가신 저희 할머니가 알라야, 이게 무슨 일이냐며 땅을 치셨고 저는 헐레벌떡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 농지를 뒤덮고 있는 은빛의 물결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맑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소금기를 가득 머금은 죽음의 물이었습니다. 엎드려 물을 만져보았더니 손끝이 따끔했습니다. 혀끝에 찍어보니 작고 땅에서는 이미 작물들이 노랗게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이 정도로 망가지다니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흙을 들춰보아도 염분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뿌리는 썩고 있었고 이제 이 밭은 아무것도 자라지 못할 거라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몇 날 며칠을 멍하니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논두렁에 앉아 기도만 하셨고 어머니는 저장해둔 곡식 자루를 꺼내어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얼어붙은 듯 조용했습니다. 전에는 수학기만 되면 사람들이 웃음 짓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그 웃음 대신 눈물과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구청 직원이 정부에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번 염수 침투는 해수면 상승과 강수위 저하, 그리고 지하수 남용의 복합적인 결과입니다. 현재로선 긴급 대피나 이주 계획은 없으며 농업 복구를 위한 예산도 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들 탄식했습니다. 어떤 분은 소리내어 울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뿐인데 이제 어디로 가라는 거야. 그런 목소리들이 이어졌고 어떤 이들은 도시에 가서 막노동이라도 해야겠다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빠르게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농업대학에서 기후위기에 대해 배웠을 때도 제 마을이 직접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교과서 속 이야기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폐교된 타타 초등학교 부지에 갑자기 커다란 회색 컨테이너 하나가 설치되었습니다. 높이 3m, 길이 6m쯤 되어 보였고 외부엔 아무런 문구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말했습니다. 정부가 우리 마을을 실험장으로 쓴다더니 저건가? 저건 뭘까? 아무 설명도 없고 설치만 해놓고 가다니 수상해. 저 안에서 전자파라도 나오는 거 아니야? 공포와 불신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해가 지고 마을이 어두워진 밤이었습니다. 제 방 창문에서 멀리 보이는 그 회색 컨테이너 위에 파란 LED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빛은 너무도 선명했고 동시에 너무도 낯설었습니다. 저희 마을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색깔이었어요. 어두운 절망 속에서 마치 누군가 조용히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안에 해답이 있어요. 와서 확인해 보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의 그 푸른 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빛은 정말로 저희 마을에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저 컨테이너 하나가 제 인생을, 아니 이 마을 전체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요. 그 회색 컨테이너가 설치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장님이 다소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컨테이너는 파키스탄 한국 국제협력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스마트 농업 장치랍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국. 스마트 농업? 한국에서요? 왜 하필 우리 마을에? 도와주는 건가? 아니면 무슨 실험인가? 기계 같은 거면 전기나 더 잡아먹겠지. 이장님은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하셨고 계속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한국의 KOICA와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한 스마트팜 컨테이너입니다. 물을 거의 쓰지 않고도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네요. 우리 마을을 실험 대상이 아니라 지원 대상 1호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저는 저 푸른 불빛의 정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기계 장치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한국의 수경재배 농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바로 컨테이너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서울에서 파견된 기술자라는 한국인 남성이 컨테이너 앞에서 장비 점검을 하고 계셨습니다. 단정한 셔츠에 파란 조끼를 입고 계셨고 고든 자세와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인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장비 제가 좀 봐도 괜찮을까요? 그분은 영어로 환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한국에서 온 기술자 최세훈입니다. 궁금한 건 뭐든 물어보세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 기술을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컨테이너 문이 열리자 시원한 공기가 퍼져 나왔습니다. 내부에는 선반이 3층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각 층마다 투명한 플라스틱 통들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그 통 안에서는 초록빛 쌍추와 바질이 자라고 있었고 위에서는 보랏빛 LED 조명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흙이 없었습니다. 대신 하얀 스펀지 같은 재질. 나중에 알게 된 이름은 코코피트라 하더군요. 그것에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물을 거의 쓰지 않는 건가요? 네, 순환 시스템으로 95%를 재활용합니다. 실제 사용량은 전통 농법의 10분의 1도 되지 않죠. 그럼 온도 조절은 어떻게? 벽면에 쿨링 패드가 있어요. 에어컨 없이도 내부 온도를 25도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 한국에서 직접 개발한 겁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바깥은 섭씨 43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은 마치 봄날처럼 쾌적했고 심지어 흙 한 줌 없이 채소가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거 진짜인 것 같아요. 그냥 기계가 아니라 새로운 농업이에요.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흙 없는 농사는 농사가 아니다. 기계에서 자란 채소가 어떻게 우리 몸에 맞겠느냐.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염수에 잠긴 밥보다는 나은 것 아닐까? 그건 일시적인 거야. 그 기계는 전기가 끊기면 끝이야.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 흙에서 살아왔어. 그 믿음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꾸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할 순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이 땅을 사랑하시고 평생을 바쳐 오신 분이니까요. 하지만 제 안에서 타오르던 가능성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최세훈 기술자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간청하듯 물었습니다. 저 이 기술 배울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운영해보고 싶어요. 그분은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열정 있는 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볼까요? 저희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물 없는 마을, 염수에 잠긴 밭, 그리고 한국에서 온 컨테이너.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연결되며 희망의 윤곽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창문 너머로 다시 컨테이너를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LED 불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고 그 빛은 이제 저에게 조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가능성이자 저희 마을의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 기술자 최세훈님의 지도 아래 저는 매일 아침 컨테이너로 출근하다시피 했습니다. 태블릿으로 온도와 습도를 확인하고 수분 순환 장치를 점검하며 잎사귀 하나하나에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열정적이었죠.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저는 그 눈빛보다도 눈앞에 자라는 작물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3주째 되던 날, 작은 상추 한 포기를 수확했습니다. 흙 없이 자란 채소라는 점에서 의심스럽기도 했지만 한 입 베어문 순간 입 안에 퍼지는 신선한 단맛에 저는 눈을 질끈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마을 회관에서 중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스마트팜 시범사업 중 가장 뛰어난 성과를 낸 농가로 타타 마을 한이아 씨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본사에서 직접 초청 연수를 진행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이요? 저를요? 기술자 최세훈 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이아 씨, 이제 당신이 마을을 대표해서 배우고 오셔야죠. 한국행은 제 인생의 첫 해외여행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숨이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높은 빌딩, 정돈된 거리, 아무도 경적을 울리지 않는 도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바쁘지만 여유 있었고 조용하지만 활력이 느껴졌습니다. 저를 안내해준 분은 김지은 씨라는 스마트 농업 연구소 소속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저를 이끌어 주었고 우리는 함께 경기도 화성의 스마트팜 단지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하루에 5톤의 토마토를 수확하는 곳이에요. 전부 AI와 로봇으로 운영됩니다. 처음 본 광경이었습니다. 거대한 유리 온실, 바닥을 오가는 무인 운반차, 그리고 가지런히 매달린 토마토들을 자동으로 수확하는 로봇팔. 제가 농업대학에서 배우던 모든 이론들이 현실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와, 여긴 진짜 농장이 아니고 미래네요. 맞아요. 한국은 이제 농업을 IT 산업으로 보고 있어요. 환경, 데이터, 에너지까지 통합 관리하죠. 점심시간에는 농장 노동자 어르신들이 저를 위해 따뜻한 국과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낯선 이국에서 느낀 엄마의 손맛 같은 따뜻함이 가슴 깊이 울렸습니다. 그날 밤, 숙소 창밖으로 보이던 서울의 야경은 저에겐 어떤 위안처럼 다가왔습니다. 이 기술을 꼭 우리 마을에 가져가야 해. 저 LED 불빛을 더 많이 밝혀야 해. 하지만 저의 결심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벽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마을 전체에 두 번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도 정부가 젤럼강 상류의 모든 수문을 완전히 차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소 6개월간 물 공급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그날 마을 회관은 그야말로 패닉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고 어떤 이들은 마을을 떠나겠다고 가방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요? 그럼 우린 끝이에요. 이번엔 진짜예요. 마을 어르신 중 한 분은 제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외국 문물을 끌어들여서 알라의 노여움을 산 거야. 이런 기계나 받아들이니까 하늘이 분노하신 거라고.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믿었던 기술, 제가 전하고 싶었던 희망이 오히려 분열의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울면서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한 걸까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한 걸까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한이아야, 너는 잘못한 게 없다. 오히려 가장 옳은 길을 걸은 거다. 다만 사람들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을 뿐이다. 그날 밤, 저는 컨테이너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리고 푸르게 반짝이는 LED 조명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알라여, 만약 이 기술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면 부디 그 믿음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심어주소서.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기적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순간에 일어난다는 것을요. 그날 밤 이후 마을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두 번째 수문 차단은 곧 말라버릴 땅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자라고 있는 초록빛 상추들이 제게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다음 날, 저는 다시 컨테이너 문을 열고 시스템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태블릿 속 그래프들은 여전히 안정적이었고 온도 24.8도, 습도 71%, 피 6.4 모든 수치가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본사에서도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한이아 씨, 현재 시스템 정상 작동 중입니다. 인도 측 수문 차단으로 외부 환경이 악화된 점 확인했습니다. 비상 대응 프로토콜이 자동으로 가동 중입니다. 이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동맹입니다. 한국의 농업 AI가 저희 마을과 함께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컨테이너 앞에 몇몇 마을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회색 철제 문 뒤에서 퍼져 나오는 시원한 공기,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는 채소들을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살아있네.
이 상추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흙도 없고, 물도 안 쓰는데 이렇게 잘 자라다니.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한 포기의 상추를 따서 한 입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시며 말하셨습니다. 야, 이거 우리 밭에서 난 거보다 더 달구나.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그건 상추 맛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던 거부감이라는 벽이 조용히 금이 가는 소리였습니다. 그 작은 금이 마침내 기적의 균열이 되어 주었어요. 이장님이 다음 날 공식적으로 발표하셨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추가 컨테이너 설치를 승인했습니다. 10기를 더 보급하며 향후 마을 전체를 스마트 농업 단지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늘 멀찍이서 저를 바라보며 걱정만 하시던 아버지께서 조용히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조심스럽게 상추 잎을 손으로 만지시고 코코피트를 들춰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흙없이 자라는구나. 나도 이제 인정해야겠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땅을 잃은 슬픔이 아니라 딸을 통해 미래를 본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 후로 모든 것이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하나둘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한이야 누나, 저희도 배워보고 싶어요. 컨테이너 안에서 농사 짓는 거 저희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회관에 스마트팜 교육반을 열었습니다. 아이패드 대신 태블릿, 이론 대신 실습, 흙 대신 데이터로 배우는 새로운 농업.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점점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라오르에 있는 대형 유통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이아 씨가 생산한 농작물을 K스마트팜 인증 브랜드로 수입하고 싶습니다. 기존 가격보다 30% 프리미엄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밭을 살리는데 그치지 않고 경제적인 길까지 열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6개월이 지나 저희 마을은 파키스탄 최초의 수경 재배 스마트 농촌 모델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부 장관이 직접 방문하셨고 한국농림부 차관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마을에는 태양광 발전소와 스마트팜 부품 공장이 세워졌고 청년들에게는 연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장님이 말하셨습니다. 이 마을은 이제 세계의 모델입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믿음이 만든 기적이에요. 그리고 얼마 후 BBC와 알자지라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타타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한국과 파키스탄이 함께 만든 이 마을의 기적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농부이자 강사이며 때로는 컨설턴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를 믿어주신 아버지와 처음 그 불빛을 봤을 때의 저 자신을 잊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이 함께 토마토를 수확하던 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강물은 막을 수 있어도 사람의 의지는 막을 수 없단다. 이제는 강이 아니라 내가 강을 만들어가는구나. 한국이 우리에게 알려준 건 기술이 아니라 믿음이었어.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파키스탄의 작은 마을 타타에서 시작된 기적.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아낸 한 여성의 용기와 그 여정을 함께해준 자랑스러운 한국의 기술력과 따뜻한 마음. 이 이야기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한국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감동적인 케이스토리가 전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감동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감동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